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져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4시 정각이 26, 되자 1단에서 누리호가 거센 화염이 발사되었습니다. 분출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를 뚫고 300톤에 달하는 힘을 얻은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발사체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은 지상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이어 목표로 했던 지구 저궤도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연기 끝에 완벽한 임무 성공을 거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8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1월로 잡힌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우주 강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뒤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고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조승열입니다. 26, 누리호가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를 향하는 순간 누리호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을 포착합니다. 발사 2분 정도가 지나 1단이 분리되는 순간 1단의 화염이 꺼지더니 지구로 추락합니다. 발사 4분이 안 돼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멀리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페어링 안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고도 270여 킬로미터에서 2단이 분리되는 순간 3단에 장착된 카메라에 추락하는 2단의 모습이 잡힙니다. 발사 15분이 안 돼 목표 고도 700km에 이른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뒤를 이어 위성 모사체가 우주로 분리됩니다.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15분 45초에 걸친 단분리와 위성 분리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에도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은 무려 37만여 개. 우리나라 기업 300여 곳, 연구진 100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누리호 설계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국가의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력을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에도 나로호 때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이제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위성 통신과 위성 인터넷 등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주 산업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입니다. 민간 기업이 그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만 활용이나 그거를 이용한 정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데 우리가 기울인다면은 오히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산업은 53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3조 2천억 원 정도로 아직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화려한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K-스페이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나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 X사 로켓에 실려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달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달까지 곧장 가면 38만 킬로미터로 사나흘 정도면 도착하지만 다누리는 150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졌다가 넉 달여 뒤에 도착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주로 날아갔다가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달 궤도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시간은 걸려도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달 궤도에 도착하면 100km 떨어진 상공에서 1년 동안 달 표면과 자원을 관측합니다. 가장 큰 임무는 우리나라가 2030년에 쏘아 올릴 달 착륙 검증선이 내릴 장소를 찾는 겁니다. 또 미국이 2025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에도 동참해 우주선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도 힘을 보탭니다. 우주 강국들하고의 협업은 저희처럼 뒤늦게 출발하는 심우주 탐사국에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에는 우주 인터넷 검증기와 그림자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탑재체 6개가 실렸습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검증기로는 달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G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고요. 사실은 D10 탑재체를 가지고 달 궤도에 가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달 표면을 분석하는 편광 카메라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을 세계 최초로 찍습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은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이후 다누리로 얻은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발사체를 활용해 2031년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